오늘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을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약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성범죄자가 되면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10년 동안 매년 가서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거든요. 주소지 옮기면 계속 보고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여행도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 쪽 그리고 또 공무원 쪽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기관의 통보도 다 되고요. 만약에 경찰한테 성범죄로 고소됐다고 연락을 들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는 떳떳해 하면서 무혐의가 나올 거야 라고 혼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은 사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당한 분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경찰은 한 7, 80%가 여자 편이에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이 아무 이유 없이 고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랑 반대로 이 남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전자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고소당했다고 전화 오면서 이렇게 툭툭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지수를 하면은 그거를 수사보고에 다 남겨버려요. 마치 조사가 아닌 것처럼 전화가 오지만, 물론 그건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수사보고에 다 남는다는 것, 이게 재판까지도 다 가게 됩니다. 함부로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변호사랑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미뤄야겠죠. 미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고소장 제가 블로그 글로 정리해놨어요. 네이버에 치시면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야 될 게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가서 진술을 하기 전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수사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경찰, 검찰, 법원 이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 단계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술이 바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일관되게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피디님 혹시 2주 전에 목요일 날 점심 뭐 드셨어요? 전혀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죠? 네. 일단 고소를 당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경찰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검찰 단계에서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또 검찰 단계에 얘기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법원 단계에서 그게 아니었던 거야.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진술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러면 내 진술의 신빙성은 엄청나게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법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진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치명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면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사건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의뢰인과 사건이 진행이 되면 단톡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사실관계 쭉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죠. 그럼 이걸 보고 한글 파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쭉 다 정리를 해요. 끝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의뢰인에게 줘서 의뢰인이 또 수정을 하게 합니다. 이거를 한 3-4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된 거를 경찰 조사하기 전에 딱 뽑아서 가지고 갑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를 보면은 예상 질문 리스트죠. 예상 질문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빨간색 부분은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다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빙성을 높이는 거죠.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어렵겠죠. 같아요. 이 사실관계 정리도 혼자 하면 굉장히 어설프게 할 수밖에 없고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뜨려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는 거잖아요.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되세요? 근데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성범죄로 경찰 조사만 수백 번을 가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경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수사관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담당을 하면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고 이걸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보다 글로 써서 준비를 해놔야지 진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질문 받으면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요? 증거 관련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많은데, 답답한 게 뭐냐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한테 유리한 증거는 경찰이 알아서 확보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거, 이거는 확보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증거 확보가. 그래서 가해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직접 가면 CCTV 안 주죠. 그러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요청만 한다고 확보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있었던 사례에서 의뢰인이 저희 법인에 오기 전에 다른 법인에 갔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법인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얘기해서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법인에서 그 일 처리를 빨리 안 한 거죠. 변호사가 직접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발만 동동동 구르다가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 한 통해서 바로 CCTV 확보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링크 타고 한번 가보시고, 변호사가 열의를 가지고 하면은 CCTV 확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칫 시간을 놓치거나 법무법인이 맡긴다 하더라도 일 처리가 빠르게 되지 않는 곳에 맡기면은 CCTV 확보 못하게 된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증거와 관련해서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절대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이것 중에 특히나 중요한 부분, 성범죄 이후의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관계 이후에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스킨십 이후에 주고받은 내용 중에 이런 걸 받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제 좋았어, 다음에 또 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실제 카톡 내용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그 사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저만 달아올랐나요? 네, 이 부분, 이걸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이 카카오톡 하나만으로 불송치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관계 정리도 잘 하고 의견도 잘 진술하게 하고 의견서도 정리해서 잘 내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객관적인 증거도 내고 하니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걸 녹취를 함부로 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녹취 파일 있으면은 이게 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녹취 파일 도움될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다. 그러면 녹음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자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녹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은 가급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증거를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게 밝혀지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 고소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무고죄를 고소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성범죄로 고소 당했을 때 바로 역고소를 할 건지 아니면은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할 건지. 근데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무혐의 결정 나오고 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소 당했을 때 바로 역고소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사기관에 내가 이렇게 무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액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고죄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고소 당하고 나서 바로 역고소한다 하더라도 그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사는 비록 뒤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고소 만약에 당하면 바로 역고소하는 게 내가 그만큼 무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큰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연락이 와서 추궁을 하면 당황스러우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요즘에는 신고하는 분들도 변호사 조언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강제로 뭔가를 당했다라는 여자의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코치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증거가 뭐냐면 남자의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미안해. 이런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가 의사에 반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외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실 남자한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 90%는 이 영상을 못 보셨던 분이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망쳐놓고 저한테 오신 분들도 제가 무혐의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게 없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과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